오늘도 당신은 출근했고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성공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오늘 이야기할 한 권의 책이 이 질문에 답합니다. 아니, 더 큰 질문에 답합니다. 왜 인류의 역사는 이토록 불공평하게 흘러왔는가? 1972년 7월 한 젊은 생물학자가 파푸아뉴기니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UCLA 교수 제레드 다이아몬드, 새를 연구하러 온 35살의 학자였죠. 그곳에서 그는 원주민 정치인 얄리를 만났습니다. 얄리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정치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얄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만들어 여기로 가져왔는데 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했습니까? 겉으로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백인은 비행기, 자동차, 약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왜 못 만드느냐는 질문.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서구 열강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열등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생물학자였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인종적 차이, 지능의 차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30년을 인생의 반을 바쳐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물학을 넘어 고고학, 역사학, 언어학,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남아메리카 정글을 헤매고 중국의 농촌을 방문하고 아프리카의 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30년 후 그는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997년 출간된 총균 쇠입니다. 퓰리처상을 받았고 4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읽은 책 중 가장 중요한 책.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왜 당신은 지금 여기 있는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532년 11월 16일 페루 카하마르카 잉카 제국. 안데스 산맥을 따라 4,000km에 걸쳐 펼쳐진 이 거대한 문명은 1200만 명의 인구를 거느렸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직원 수가 30만 명이니 잉카 제국은 그 40배 규모였던 거죠. 그들은 3,000m 산꼭대기에 마추픽추를 세웠습니다. 현대기술로도 어려운 건축이었습니다. 4만 킬로미터의 도로망을 건설했고 계단식 농업으로 산악지대를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미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32년 11월 16일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 그가 이끄는 병력은 단 168명. 그들 앞에는 8만 명의 잉카 제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병력 비율은 1대 476. 상식적으로 승부는 뻔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 후 7,000명의 잉카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황제 아타후알파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병사의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용맹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잉카 병사들도 용감했습니다. 그들도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지능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잉카는 고도의 문명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다만 한쪽에는 강철로 만든 검과 갑옷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청동 무기와 돌도끼뿐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총이 있었고 다른 쪽은 총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말이 있었고 다른 쪽은 말을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무기는 총도 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병균이었습니다. 스페인군이 옮긴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아메리카 원주민은 약 5천만 명이었습니다. 100년 후 250만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95%가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전쟁이 아닌 병으로. 이것은 학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도된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옮기는 병이 이토록 치명적일 줄은.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1532년 페루에 태어났다면 당신의 지능, 당신의 노력, 당신의 재능이 아무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당신이 태어난 곳 그것만으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약 7만 년 전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뇌를 가졌고 같은 호기심을 가졌으며 같은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무리는 북쪽으로 가서 유럽에 정착했습니다. 어떤 무리는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에 정착했습니다. 어떤 무리는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습니다. 어떤 무리는 바다를 건너 태평양의 섬들로 흩어졌습니다. 13,00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인류는 수렵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도, 유럽의 사람도, 아시아의 사람도 모두 똑같이 사냥하고 채집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했습니다. 그런데 약 1만 년 전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인류 역사를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야생미를 재배하기 시작한 거죠. 농업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수렵채집으로는 1평방킬로미터에 한 명이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농업을 하면 같은 땅에 100명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을이 생겼고 도시가 생겼으며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생겼습니다. 땅의 모양, 유라시아 대륙을 보십시오. 동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보십시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위도는 기후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온도, 비슷한 강수량, 비슷한 계절. 중국에서 재배하던 쌀이 한국으로, 일본으로 쉽게 전파되었습니다. 기후가 비슷했으니까요. 중동에 미리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같은 위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프리카는 북쪽은 사막, 중간은 열대우림, 남쪽은 온대, 완전히 다른 기후입니다. 한 지역의 농작물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먹는 밥, 빵, 국수, 이 모든 것이 1만 년 전 그 땅의 모양 덕분입니다. 만약 한반도가 남북이 아니라 적도에서 북극까지 뻗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사냥하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운명이 있었습니다. 동물. 전 세계에는 148종의 대형 초식동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축으로 만들 수 있었던 동물은 단 14종. 그것도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첫째, 온순해야 합니다. 둘째, 빠르게 자라야 합니다. 셋째, 우리에서 번식해야 합니다. 넷째, 사람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물? 말, 소, 양, 돼지, 염소, 낙타? 그런데 24종 중 13종이 유라시아에만 있었습니다. 말은 전쟁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기병은 보병의 10배의 전투력을 가졌습니다. 소는 쟁기를 끌었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10배 증가했습니다. 양과 돼지는 안정적인 단백질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얼룩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룩말은 성격이 사나워 가축화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카에는 라마가 있었습니다. 라마는 짐을 나를 수는 있었지만 사람을 태우거나 밭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게 60kg이 한계였습니다. 말은 100kg을 나릅니다. 지금 당신이 먹는 삼겹살, 소고기, 치킨, 이 모든 것이 1만 년 전 유라시아에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반도에 소, 돼지, 닭이 없었다면 우리의 식문화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과 함께 살면서 인간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균입니다. 천연두는 소에게서 왔습니다. 홍역은 소와 개에게서 왔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돼지와 오리에게서 왔습니다. 가축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수천 년간 이 병들과 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면역력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에게 그 면역력이 유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축이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면역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열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살던 땅에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532년 페루에서 잉카 병사들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은 총도, 칼도 아니었습니다. 천연두였습니다. 그들은 싸워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인, 기술의 축적. 인구가 많으면 더 많은 발명가가 나옵니다. 교류가 활발하면 기술이 빠르게 퍼집니다. 중국에서 발명된 화약이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고 유럽에서 총이 만들어졌습니다. 중동의 숫자 체계가 유럽의 과학혁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섬이나 대륙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외부와 교류할 수 없었습니다. 발명은 있었지만 전파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끝났습니다. 서울은 폐허였습니다. 대한민국 1인당 GDP는 67달러. 아프리카 여러 나라보다 가난했습니다. 유엔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고 산업 기반이 없으며 인구는 과밀하다. 이 나라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 국제 원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을 넘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 GDP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K-팝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K-드라마는 넷플릭스를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총균세 이론으로 보면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동쪽, 중국 문명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쌀농사, 한자, 철기, 종이, 인쇄술, 중국에서 발명된 기술들이 한반도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동시에 반도국가로서 대륙의 침략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고 바다를 통한 교역도 가능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교육 중시 문화, 과거제도를 통한 인재 선발 시스템,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 이 모든 것이 1960년대 이후 폭발적인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독일 파독 광부들, 중동 노동자들,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던 노동자들,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들, 그분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더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선대가 물려준 유산과 교육에 대한 집념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명입니다. 환경이 불리해도 자원이 없어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증명. 다시 그 해변으로 돌아가 봅니다. 1972년 파푸아뉴기니 얄리가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만들었습니까? 30년의 연구 끝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땅이 당신을 제한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도 나의 조상도 모두 같은 능력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다만 운명이, 지리가, 환경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백인도, 흑인도, 황인종도 모두 같은 잠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단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환경이 주어졌는가의 차이가 역사를 다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민족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가 태어난 곳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가, 동남아시아의 어떤 젊은이가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후배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되 갖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되 그것이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신만의 노력도 있지만 수천 년에 걸친 운명의 축적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한국에 태어난 것, 21세기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커다란 행운입니다. 하지만 그 행운을 혼자 누리지 마세요.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차별받는 사람들 편에 서주세요. 그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 이 책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록이고 평등의 선언문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972년 파푸아뉴기니 해변에서 시작된 한 질문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지성인의 필독서가 전하는 인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